안녕하세요. 제갈량TV의 제갈량 짱구 황금배짱입니다. 저희는 1930년대 한강 이남 중 처음으로 서울로 편입된 최초의 원조 강남 영등포에 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오늘 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영등포는 서울 중심과 강남과 함께 3핵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맞습니다. 네. 영등포 같은 경우는요, 경기도 소속일 때도 경기도 영등포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번화가였는데요. 네. 그 기록을 찾아보면 네. 저희가 조선 후기의 정종 13년 1789년에 이미 호구 총수라는 통계 자료에 영등포가 나올 정도로 네. 아주 예전부터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는 그런 네. 도시입니다. 네. 지금의 이 역세권 영등포역, PD님 저기 오른쪽으로 살짝만 영등포역 보이시죠? 네. 저희 뒤편으로 보이는 타임스퀘어부터 신세계 백화점까지 영등포역 앞에 이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등포역, 이 역사가 경인선이 개통됨과 동시에 남경성역으로 갔다가 다시 영등포역이라는 명칭을 받을 때까지 오는 그 역사가 사실은 일제 강점기 때인데 굉장히 힘든 시기이기는 했지만 철도부터 산업부터 공업까지 그때부터 중심지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신세계가 경방 신세계거든요. 그렇죠. 경방하면은 경성방직. 그렇죠. 경성방직이 있던 곳에 지금 오늘날에 신세계가 지어졌는데, 이 영등포 하면은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다 중공업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내에서도 지금 영등포가 25%의 중공업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400%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를 혹시 짓게 되면 용적률이 250%로 줄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2024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파트 지을 때도 용적률을 최고 400%, 그 이상까지 지을 수 있도록 풀어줬습니다. 영등포 하면은 신길 뉴타운 비롯해서 영등포 뉴타운, 양평 이쪽에 다 지금 아파트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신길 뉴타운은 9개 구역이 이미 입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그 옛날에 최초의 강남이었던 이 영등포가 앞으로도 그동안은 약간은 조금 강남에도 그렇죠. 좀 밀렸고, 네. 반포에도 밀렸고, 뭐 동작에도는 밀리지는 않았죠. 네. 예, 그렇지만 앞으로 다시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원조가 한강 이남이 영등포가 원래 원조의 그렇죠. 최고의 중심지였기 때문에요. 맞아요. 네, 지금 영등포역을 기준으로 해서 북측으로 여의도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서측으로 당산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 뉴타운까지 해서 네. 교통이 사실상 영등포구는요, 1호선, 5호선, 7호선, 9호선, 그리고 GTX-B 신안산선까지 네. 네, 전국을 다 갈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갖고 있는데, 이런 교통망이 따라줄 수 있었던 거는 과거의 산업의 메카였던 이 영등포가 아직도 그 맥락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영등포구가 워낙 자치구 자체가 크기 때문에 생활권역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뉩니다. 맞습니다. 영등포는 5개의 생활권역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여의도 생활권, 영등포 생활권, 당산 생활권, 신길 생활권, 대림 생활권으로 나눠집니다. 네. 여의도 하면 영등포에서 대표 구역 아니에요? 여의도는 분당처럼 분당도 성남시라고 안 하잖아요. 네. 여의도도 영등포라고 안 합니다. 본인들이 여의도라고만 해요. 여의도는 영등포입니다. 영등포구 여의도. 네. 여의도 구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 네. 정도로 독립적이죠. 범위가 엄청나죠. 그도 그럴 것이 여의도는 국제자가 많이 붙어 있어요. 국제, 그렇죠. 국제업무지구, 국제금융지구, 네. 그리고 문화와 뭐 KBS도 있잖아요. 네. 일부는 방송국이 옮겨가긴 했지만 네. 아직도 KBS가 존재하고 국회의사당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명맥을 잘 유지하고 있고, 여의도 하면 상업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용적률이 60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를 이제 재건축할 때도 거의 70층 이상 이렇게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이고, 당산, 물레, 영등포, 양평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용적률을 400% 이상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장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용적률이 높고요. 그리고 신길과 대림은 예전부터 주거지로 쭉 이용을 해왔다가 지금도 신길 뉴타운을 비롯해서 이제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림 같은 지역은 신길 뉴타운이 개발됐을 때 대림 지역에 있는 중국 그렇죠. 분들이 좀 많이 네. 중국인 본포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살고 네. 있다 해갖고 신길 뉴타운 집값에 약간 좀 영향을 미쳤나요? 다운그레이드 하는 그런 그랬군요. 영향을 네. 미치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 대림동에 거주하는
근무하시는 중국 동포분들이 상당히 또 자산가부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대림동에 대동초등학교가 있어요. 여기가 네. 중국 동포의 자녀들이 다니는 명문학교로 또 떠올랐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소득 수준이 있고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시기 때문에 애들 사교육에도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대동초등학교에는 거의 1학년 아이들은 100%까지 중국 학생이라고 합니다. 한국 학교인데 중국 학생들이 대부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주도하에 당산동 같은 경우는 경공업지로 원래는 이제 군수의 제품 생산이 이제 목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피혁부터 해서 금속, 요업, 뭐 이런 제분까지 해서 많은 공장들이 이 영등포에 설립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는 뭐 일본 자금이 대부분이었죠. 대한민국의 최초로 맥주 공장이 설립됐던 데도 여기 또 영등포입니다. 네. 나 맥주 좋아하잖아. 네, 그래서 제가 이 또 술의 맥주 역사까지도 공장. 오늘 준비를 다 했는데요. 네. 대일본 맥주 주식회사부터 해서 슈와이, 기린 맥주, 뭐 이런 맥주 회사까지 지금 다 자리를 잡았었는데 지금은 맥주 공장이 이제 공원으로 다시 리뉴얼 되기도 했고 그리고 아파트로 재건축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맥주 문화가 그때서부터 이쪽 영등포에 자리 잡아서 발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한강이라는 수질이 좋고 용수량이 풍부한 이 한강 지리적인 여건, 한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금속이나 피혁이나 제분이나 그리고 맥주 회사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말 그대로 산업의 메카였던 네. 우리 영등포 지역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포르투갈 가면은 그 포르토 그 와인이 유명하거든요. 네. 거기도 다수변을 끼고 있더라고요. 거기 그렇죠. 주변에 와인을 저장 창고나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똑같네요. 사실 영등포가 일제가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서 군사 기지로 쓰려고 만든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장이나 이런 분수나 물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교통이 식량부터요. 좋으니까 네, 네, 네. 그렇게 했던 지역이죠. 맞아요. 네. 철도로 모든 물류를 실어 날라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네. 발전을 시킨 건데 아까 이제 잠깐 우리 여의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여의도도 사실상은 모래바닥이었는데 비행장으로 최초에 사용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그 비행장이 나중에는 후쿠오카나 다레니나 장춘 이런 중국과 일본으로 오가는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때 맞아요. 당시가 1916년도였잖아요. 맞아요. 1916년도에 네. 아까 이제 대륙 침략하기 위해서 이제 딱 봤잖아요. 네. 여의도가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딱 16년에 네. 단위 비행장을 거기다 설치를 한 거죠. 건설을 네, 했어요. 그런데 네. 이 여의도가 항상 범람했잖아요. 네. 이렇게 막 대홍수가 막 벌어진 1965년도에 홍수가 너무 심하니까 그때 당시에 제방을 쌓고 1970년도에 드디어 여의도 최초의 건물 시범 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네. 시범 아파트가 그 직전에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죠. 1966년도까지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네, 되는데 네, 네. 이 김현욱 서울시장이 불도저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네. 그 당시가 박정희 대통령이었거든요. 맞아요. 불도저처럼 이제 도시개발, 남서울 개발 계획까지도 이제 다 밀어붙일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의도에 시범 네.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었던 또 계기가 마포의 와우 아파트가 붕괴가 되면서 굉장히 질타가 많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고급 아파트로 네. 시공을 해서 그 당시 분양가가 15만 원, 14만 원, 평당. 네, 평당 네, 14만 원 네. 정도 분양을 했는데 상가도 없고 편의시설도 없고 심지어 학교도 변변치가 아무것도 않다 없었어요. 보니까 네. 인기가 없었어요. 맞아요. 이제 그 인기를 좀 몰아오려고 인기몰이를 하는 특수학교를 신설을 하겠다라는 공약으로 평당 50만 원까지 분양을 할 수 있었던 네. 그 뒤로 민간건설사가 들어가서 삼부부터 은하부터 민간 아파트를 네, 짓기 네. 시작한 또 아파트의 역사가 시작된 곳도 여의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시범 아파트가 음. 그때 당시에 대단지 아파트로 지어졌는데 최초예요. 단지형 아파트가 지어진 게. 예. 근데 거기에는 엘리베이터 안내양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100명에 가까운 98명이나 계셔가지고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일명 엘베 누나였는데 예. 그 엘베 누나들도 상경에 대한 역사가 또 있어요. 네. 1965년 우리 서울 역사박물관 갔다 왔잖아요. 네. 거기에 나온 신문에 1965년도에 신문 기사인데요. 무작정 서울로 상경. 서울에 가면 좋은 일이 있다더라. 사실상 시골에서 이제 농업 위주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먹고 살기가 좀 이제 맞아요. 빡빡했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이 할 수 있었던 직업군이 공장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표현이 지금은 이런 표현은 없어졌습니다. 식모를 하시거나 버스 안내양을 하시거나 도우미. 그렇죠. 가사 도우미가 이제 그 당시에 식모였고 네. 그런 직종에서
거기서 나온 게 바로 또 엘베 누나의 그런 네. 예, 직업군까지 나왔었던 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생활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주택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울시는 더 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러니까 네. 모든 산업이 집약이 되면서 사람들도 다 상경을 해서 올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인구 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네, 네. 예, 변화됐던 시대가 또 그 시대입니다. 시범 아파트가 71년 당시에 14만 원에 분양했다가 갑자기 1년 만에 50만 원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특수학교가 들어온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그 98명에 달하는 미모의 엘리베이터 그 언니들이 또 계셔서 그 북양의 인기 요소가 또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럴 수도 있어. 고급 아파트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이나 네. 관공서 사실 네. 기관들한테 있는 엘리베이터 안내 네. 양이라고 할게요. 그 당시 네. 그대로 이제 명칭대로 쓸게요. 그분들을 모셔와야 고급 아파트로 어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한 그때서부터 주거가 이 홍보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멤버님들 그거 아세요? 네. 일제 강점기 때도 네. 폭탄주가 있었어요. 그래요. 일본 맥주하고 우리나라 청주를 섞은 아. 비탁이라는 폭탄주가 있었거든요. 오. 근데 예, 그 당시에도 술이 다양하게 수입이 됐었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나라 한글로 또 명칭을 기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위스키가 어떻게 기록이 돼 있었냐면 유사길, 아. 브랜디가 발란더, 오. 위키드가 리구이. 이름 되게 또 저기도 있어요. 보르드 와인이 보기탈.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술 전문가시군요. 너무 재밌어. 이거를 지금 봤어요. 네. 그때 만든 맥주 대일본 맥주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의 하이트. 네. 그리고 기린 맥주는 오비로. 오비 맥주. 예. 지금 보시는 곳이 영등포의 이제 쪽광촌인데요. 피디님 여기 한번 추석 연휴가 내일 모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상담소에서 안내 다 해놨네요. 네. 식사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계속 하고 있어요. 아. 쉼터 같은 것도 예. 있고. 네. 복도라기보다는 이제 딱 문만 앞에 있는 그 네. 굉장히 거주민들 많을 것 같아요. 많죠. 많고 여기가 이제 거의 한평 정부에서 쪽광촌을 드디어 재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주상복합으로 땅금비장님 말씀하신 청량리의 네. 그 주상복합처럼 맞아요. 하는 거예요. 예. 네, 워낙 이제 역사가 오래된 영등포 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말 그대로 예전에 난립돼 있는 예. 건축물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무허가 건축물도 있고 지금 도시 정비가 한참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시급하게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지역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거를 책임져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임시 주거도 할 수 있게끔 먼저 해주신다고도 발표를 하긴 했어요. 네. 예. 땡땡이 있어요. 안녕. 어머나. 얼굴 왜 그래? 얼굴 왜 약 발라주신 것 같은데 안녕. 사상충 약 발라주지 안녕. 않았을까? 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쪽방촌이었잖아요. 여인숙이 평당 500만 원에 나와가지고. 쪽방촌이 아니고 네. 쪽방촌은 저희가 그때 도시락 공사를 하러 왔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짱구님하고 같이 한번 대박. 기억을 보지. 봉사하셨어요? 네. 와, 그때- 선행 많이 하셨어요. 네, 그때 세요? 같이 그때 할 때 방이 네. 한 평밖에 안 되니까 되게 미안하셨잖아, 할아버지가. 네. 치우시면서 일로 오세요. 막 이렇게. 앉을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하시더라고요. 주시느라고. 네. 왜냐하면 그때 쉼터가 있긴 있었지만 거기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한 몇 년도 정도 되세요? 그게 한 2007, 8년도였던 것 같아요. 와, 그럼 네. 거의 19년, 20년 정도인데 네. 아직도 지금 여기는 변함없이 이렇게 변함없죠. 네, 맞아요.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워낙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네. 이분들 어디 가실 데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이게 여기 이게 생긴 이유가 옛날 그 철거민들이 이제 이쪽에 살게 되신 거라서 네.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영등포역에 와서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자, 우리 2007년도가 8년도에 짱구님하고 경매가 나와 있는 게 있었었어요. 평당 500. 평당 500만 원에 와. 상업지역에. 깜짝 그래서 막 놀랐어요. 둘이 열심히 왔잖아요. 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연숙이었었는데 그 연숙이 조금 약간 들어가 있었어요. 도로가 한 1m나 되나? 아까 우리 네. 거기 쪽방촌 지나온 것처럼 그 네, 정도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그래서 자전거도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임장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네. 도로 봐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 큰 대로변에는 원래 이제 노숙자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거기서 편히
진짜 안방처럼 편히 주무시는 거야. 가야 되는데 옆으로 네. 틈이 없어. 그 여인숙을 저희가 보려면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네. 채 한 50c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길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께서 너무 편히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그분을 넘지를 못했어요. 못 넘어. 어떻게 넘겠어. 못 넘으니까 돌고 그러면 왔지. 우리 그냥 깨시면 오자 하고 한 시간을 뱅뱅뱅 돌았어요. 다른데. 네. 가실 때까지 다른 데 그래서 가실 이제 때까지. 좀 이제 지금쯤은 되겠지 하고 한 시간 있다가 왔는데 더 곤히 주무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못 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만 더 이제 돌아보자. 왜냐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방비동에서 여기까지 오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온 김에 꼭 보고 가자 하고 해가 이제 좀 뉘엿뉘엿 맞아요. 지었을 때는 아. 이번에는 가셨겠지. 안 가죠. 안 가셨어. 굉장히 오래 주무시는 거야. 결국은 네, 포기했죠. 못 보셨어요?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냥 왔어요. 땅값은 지금 많이 올랐을 거예요. 많이 올랐죠. 아니 그때 당시에도 상업지역이니까. 이미 쌌어요. 네, 입지가 10만 원 입지인 넘었는데 만큼. 저희는 500만 원에 그렇죠. 본 거니까. 네. 입지가 입지인 만큼 이제 수요층은 충분했을 것 같긴 한데 네. 두 분이 감당하시기가 감당하기 좀 버거웠어요. 도시정비형 재개발 조합 딱 육안으로 할 때가 봐도 됐죠. 할 네. 때가. 네. 그리고 또 하나 볼 거 있습니다. PD님 오른쪽. 네. 대한민국 최초의 맥주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담장에도 맥주병을 네. 이렇게 꽂아놓으신. 네. 맥주병이다. 아 이게 오랜만에 보네. 옛날에 정겹네요. 이렇게 도둑 못 넘어오게 하는 그렇죠. 예전에다가 예전에 다 병이었어요. 근데 서울 한 도심에 이건 진짜 정말 요즘 우리가 시골에서도 저거 보기 힘들거든요. 볼 수 어떻게 없는 보면 거네. 저 맥주병 삐쭉삐쭉이 세콤 역할을 한 거잖아. 그렇죠. 이제 이 영등포에서 개발하는 주거 지역들 어떻게 개발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그 전에 네. 이미 영등포구에서 탑을 찍고 있는 아파트 먼저 한번 나열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죠. 영등포구 전체로. 그렇죠. 얼마가? 워낙, 예, 네. 사이즈가 크기 네, 때문에요. 네. 이미 영등포구도 집값에 탑을 찍은 동네가 있습니다. 네, 네. 여의도동부터 해서 네. 벌써 최고가를 갱신을 했잖아요. 그렇죠. 영등포에서 탑3가 누구냐면 1위 여의도, 2위 당산, 3위 신길입니다. 네. 신길 뉴타운의 신길까지. 네. 1위가 그러면 여의도동에서도 브라이튼 여의도. 맞습니다. 40억 8,700으로 네. 최고가를 찍었고요. 네. 그리고 시범 아파트도 35억 8천까지. 네. 네, 이미 이제 재건축 추진 중이지만 네. 벌써 이제 7분 농촌 정도 갔죠.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1971년에 입주했잖아요. 네. 걔가 분양 당시는 얼마였을까요? 476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 정도 됐습니다. 평당이 아닙니다. 집값입니다. 예, 그렇죠. 470이면은 대략 500 잡고요. 네. 지금 35억 8천, 700. 700배? 57에 35 맞다. 700배. 엄청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2위는 당산에 있는 당산의 대장이죠. 센트럴 아이파크가 2025년 8월에 19억 9천만 원에 최고가 거래됐습니다. 3위는 신길 대장 레미아나 에스툼이 25년 9월에 18억 4,500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아크로타워 스퀘어 아파트도 만만치 않죠? 네. 최근 거래가 2025년 9월에 18억 4천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티움하고 한 500만 원 차이가 나죠. 네. 아무래도 신길뉴타운은 대단지 아파트 거의 17개 단지에서 9개 단지가 다 입주를 해서 이렇게 단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크로타워 신도시 스퀘어는 같은, 신도시 같은 느낌이죠. 근데 뭐 그렇죠. 접근성은 이제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또 네. 굉장히 좋고 네. 그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2018년도 야, 대동여지도 맞아요. 네. 아크로타워 스퀘어 바로 그 앞에서 찍은 예. 사진 인증샷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 금액이 얼마였지? 그때 8억 5천에서 8억 9천. 또 영등포 하니까 생각나는 저희 애청자분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영등포에 사시는 물고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물고님이 여기 사시는데, 네. 물고님은 저희가 방송할 때 방배 13구역도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시죠. 네. 네. 장기 잘하고 보유하셨네요. 네, 계십니다. 우리 물고님의 또 영원한 우리 미니진이. 안녕. 미니진이. 네. 보고 싶다. 데리고 오세요. 애청자분 중에 우리 박윤별님 계시잖아요. 네, 또 맞아요. 그분도 이제 영등포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었는데 영등포에 한 가지 단점이 뭐가 있어요? 학군. 학군이 있죠. 없어요. 학군 아쉽죠. 예. 그래서 네. 여기 영등포의 학군은 목동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옆 동네이기 때문에. 박윤별님 자녀 해땡땡 우리 예쁜 아이가 있어요. 있는데 그 아기가 이제 목동 학군 때문에 영등포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저희가 목동에 아파트를 매수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갈량님 말씀하셨던 그 유명한 계약부터 네. 잔금 고 단시간에 4억 올랐다는 맞습니다. 우리 애청자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돈을 또 모아가지고 계속 이런 맛을 봤잖아요. 그래서 더 오고 싶어 하세요. 다음 투자를 위해서. 네. 네.
아, 그리고 축하할 것도 하나 있어요. 네. 어제 상도 14구역 예. 조합살림인가요? 네. 아, 맞습니다. 애청자님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어제 드디어 3주 만에 동작구청장이 진짜 빠릅니다. 네. 주민들의 열의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합심이 잘 네. 돼가지고 조합살림인가 지금 확정됐죠. 확정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상도 14구역은 15구역과 마찬가지로 신탁 방식이에요. 신탁 방식은 신탁 회사가 지정 고시가 되면 그 지정일이 조합 설립 인가랑 똑같아요. 맞아. 그래서 어제 날짜로 지정 고시가 됐기 때문에 바로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큰 추석 선물을 네. 받으신 것 같아요. 딱이네요. 네. 그렇죠. 우와. 대단한 추석 선물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애청자분들이 14구역이랑 15구역 많이 해드렸잖아요. 네. 딱 좋은 큰 시점입니다. 선물이죠. 네. 큰 선물. 초창기에 제갈량님의 그 해안으로 들어가신 애청자님이 네. 조합살림 인가까지 지금 시세 차익이 한 5억, 6억 정도 되죠. 아직까지는 5억, 네. 6억은 아니고 지금은 한 4억. 그죠? 네. 5억, 안전적으로. 6억 될 거예요. 그럼요. 예, 네. 이제 단계별로. 조합 네. 설립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뛰죠. 거의 네. 완전 팍팍 나가잖아요. 네. 큰 수익 올리실 것 같아요. 사업도 순항해서 네. 빠르게 또 새 아파트 입주하실 수 있는 네. 그런 기대를 또 가져봅니다. 네. 이 영등포에는 지금 뉴타운 개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03년에 뉴타운 2차로 지정된 영등포 뉴타운이 있습니다. 영등포 뉴타운에서 지금 서울시가 지정한 정비사업 중 마지막 대단지 아파트가 될 영등포 뉴타운 1-12, 1-14, 1-18이 통합 재개발로 개발을 할 건데요. 2025년 6월 16일 날 영등포구청으로부터 통합 재개발 변경 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앞으로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지어지면 또 영등포의 집값의 순위를 좀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물레동 4가 재개발이 있는데 당초에 1200가구에서 2176가구로 완전히 거의 2배죠. 그러네요. 예, 이렇게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용적률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가 2024년 3월에 용적률 조례를 새로 개정을 바꿨다고 했죠. 했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가 다 지금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중공업 지역 내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용적률을 400% 다 찾아먹지 못하고 250%밖에 찾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데 2024년 3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아파트를 지을 때도 400%까지 용적률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세대수가 2배가량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엄청 좋아졌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씀하시기를 강산이나 뭐 물레나 아니면 이 영등포의 개발을 융복합이라는 단어를 쓰신다고 합니다. 네. 융복합이라는 거는 주거, 상업, 업무, 네. 문화 다 아우르는 그렇죠. 그런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영등포야말로 지금까지 서남부 대개조 사업에 의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지역이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중심인데 네. 이제 정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대개조라는 그렇죠. 프로젝트로 네. 빨리빨리 지금 이제 진도를 빼야 됩니다. 네. 저희가 아까도 봤듯이 너무 낙후된 데와 한 50년이 네. 한 거리 안에 다 공존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네. 50년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랑 똑같잖아요. 네, 네. 아까 짱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이 원래 중공업 지역은 400%예요. 근데 왜 250%만 했냐? 공업이잖아요. 중공업, 공업만. 공장을 지을 때만 공장만 네. 400%지 공동주택을 지면 250%밖에 안 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다 공장은 지금 쇠퇴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비어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 지금 원하는 것은 아파트인데 아파트를 못 줘.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등포가 낙후돼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개조에 의해서 중공업 지역이지만 400%로 높이 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대선 재분의 개발 계획부터 해서 사실상 우리 여기 영등포 강산이나 이 경공업 지역 개발하는 것도 제2의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 정도의 그런 또 새로운 트렌드의 문화가 네. 탄생하지 않을까. 네.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문화 트렌드 하니까 네. 최근에 네. JYP 박진영 네. CEO 대표가 네. 대중문화교류위의 공동위원장으로 맞습니다. 네,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K컬처가 또 얼마나 또 많은 이 전 세계에서 위상을 떨칠지 네. 정말 너무 기대돼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진영은 해낼 것이다 라고.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 박진영 CEO 하면은 JYP 우리 네. CEO 하면 자기 관리가 철저하잖아요. 네. 그 자기 관리만큼이나 아마 우리 K컬처를 위해서 차근차근 문화를 좀 더 발전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K컬처로 네. 대한민국 국격을 더 드높일 수 있을 거 할수 있을 아니야. 것 네,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도 박진영 공동위원장을 응원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네. 응원해야 돼요. 네, 우리 네. 화이팅
한번 할까? 네. 박진영 공동위원장을 응원합니다. 박진영 대표님, 저희가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팍팍 밀어드릴게요. 박진영 공동위원장님 응원합니다. 국격을 높여주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갈량TV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네. 추석 명절 그렇지. 시작이잖아요. 네. 오늘의 인사는 명절 인사로 해보자. 네. 좋아요. 여러분 추석 명절 행복하게 보내세요. 해피 추석! 행복하게 보내세요. 아직도 이 영등포 하면 전통시장 있죠, 공장 있죠, 주거지 있죠. 막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막 뒤 섞여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의 서남부 대개조 프로젝트 네. 이거에 의해서 혁신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되네요. 다시금 옛날에 네. 원조 강남이 되살아날 수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영등포가 네. 확 뒤집어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기대됩니다. 네.